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윤석열 탄핵. 한동훈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저 반란 동조정당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 지금까지 7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한 명이 부족합니다. 오늘 과연 누가 8번째로 입장을 밝히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까요?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미 대세는 결정났습니다. 민심의 거대한 요구에 맞선다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이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힘을 내시라고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순살 장어탕 한 팩에 5,900원인데 한 팩 가지고도 두 분이 드실 수도 있을 정도로 양이 풍성하니까요. 날씨도 쌀쌀하고 입맛도 떨어질 때 입맛 북 돋아주고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이 든든해지는 정어리몰의 베스트 상품입니다. 많이 선택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지금 4차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의 포토 리뷰 콘테스트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두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7명 나왔습니다. 8명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한 사람 누구 나오지 않겠어요? 김유정 의원님? 뭐 추가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이 계엄 관련 상설특검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 그때는 좌석에서 버튼 누르는 기명 투표였잖아요. 그때도 23명인가가 찬성표를 눌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심으로 찬성표 던지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표결 불참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아마 저는 민중 봉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아마 거의 당론은 반대다라고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했고 비상계엄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나타난 표를 보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제적 295명에 찬성이 195, 반대가 100. 조지호 경찰청장은 제적 295에 찬성이 202, 반대가 88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83명 제적에 찬성이 195인데 여기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는 똑같은데 권영진 의원이 들어갔어요. 김정욱 원장님, 권영진 의원은 뭐죠? 제가 볼 때는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30여 명 정도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뉴스에 의하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8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0명이라고 하는 탄핵 소추안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원정을 지키는 문제는 상황이 됐다 흘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대세는 다 넘어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일 원래는 오늘 할 수도 있었는데 내일까지 미룬 이유는 완벽한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좀 마음만 같으면 오늘 당장
탄핵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판단 하나가 또 다른 예를 들면 거대한 국가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내일 저는 5시, 아니 6시까지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국회 앞에 모이시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소위 내란을 막았고 탄핵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줬던 시민분들이 내일까지 진짜 눈 부릅뜨고 탄핵 소추안 가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조마조마해요.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 했던 그 권영진 의원인가요? 네네. 근데 예. 특검법 찬성을 했다? 글쎄요, 그래서 잘못 누른 건 아닌가. 글쎄 잘못 누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못 눌렀으면은 뒤에 행정요원 불러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변경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일정 부분 대구의 분위기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에 이제 3차 부결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15가지 내용을 적시했다가 2가지로 줄였잖아요.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것만으로. 그런데 요번에 다시 다 늘렸어요. 네. 15개로 다 늘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권영진 의원이 찬성했다. 그리고 제3자 특검법 같은 그런 형태 아니고 원래대로 다 돌아갔거든요. 원상복귀 됐는데도 찬성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재적 의원이 이제 300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거든요. 아니요. 오늘 선관위가 승계했습니다. 승계났습니까?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네. 선관위 승계 빨리 해야죠. 선관위 침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관위가 제일 화나 있죠. 국회 승계 안 이상으로.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난리 예. 나죠. 아니 승계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걸 좀 내일까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럼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이제 299명으로 재적 의원 수가 줄어들어도 3분의 2 하면은 199명이면 통과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않겠냐 했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199.33333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8명이 아니라 9명이 탈표가 필요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사사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어떠나 했더니 승계했다는 소식이 떴군요. 예, 기사로 떴습니다. 예. 오늘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 그랬더니 다행입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 승계한 의원은 백선이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더라고요. 남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예. 이미 이제 민심의 심판은 끝났고 내일 이제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늘 긴급 성명 발표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 행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모습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선전포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제 아침에 윤석열 담화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정말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구나. 이거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내란 바로 실패로 돌아간 후에 한동안 안 보여서 어디 처박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말도 안 되고 망상도 저런 망상이 없고 히틀러도 저런 히틀러가 없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2시간 한 거냐? 국민이 2시간 만에 막은 거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국방장관을 그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 지명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한기호 국민의힘 또 지명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환장할 일인 게 한기호 의원은 노했대요. 예, 지금 이런 수익에 누가 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내일 탄핵을 앞두고 인사권을 지금 사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태껏. 그리고 진실화해위원장도 임명을 했고 심지어 어제는 이런 그 녹화 담화를 다 내보낸 다음에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재가도 지금 수십 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내가 끝까지 수행하겠다. 지금 이런 심보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병증이 너무 심해졌다. 5일 만에 나타났는데 망상증, 병증이 더 심해진 상태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의 황교안 화가 된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완전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 정도가 아니죠.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하고 내일이 가장 지금 어쩌면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는 건데요. 비상대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권은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담화를 보면 뭔 짓을 할지 모르고요. 여기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공권력은 매우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특임대 이런 어떤 특수한 부대들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도 좀 기다려봐야 될 거라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고민스러워하는 건 그 12월 4일 날이요. 12월 4일 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제처장, 거기다 민정수석이 모였는데 이 네 사람 다 법률가 출신이에요. 저는 아마 이쪽 부류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윤상현 의원이 이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이 이 내용들을 계속 전파하기 시작했고 어제 중요한 논거는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법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나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와 함께 탄핵이 인용된다고 탄핵이 심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이라도 이런 논거를 제공을 해서 이 탄핵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에는 좀 기분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탄핵 소추안 가결로 가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기운들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전히 11% 정도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21%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고 지난주 건 줄 알았어요. 11이라니. 지금 오른쪽에 가려가지고 부정이 안 보이는데 부정은 8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11이라니. 아니 11이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게 갤럽 지난주
3일 동안 조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11%라고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이요. 10% 정도가 국정운영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가 16%인데요. PK는 1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도 탄핵을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지기 직전에 17%여서 그냥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급락을 지금 방지하고 있는 과거보다 상당히 좀 매우 좀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야당을 악마시화하고 있는 유권자층이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층에 계속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어. 소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아니면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야당에 맞서서 나는 국정을 바로 세우려고 한 거니까 나를 도와줘라고 하는 자기 지지층 결집들을 해내고 있는 측면입니다. 반영명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무서운 방식의 광기를 보여왔는데요. 어제 윤석열이 보여준 광기, 이 광기에 동의하는 대중들의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압도적 다수의 시민의 힘으로 이걸 눌러버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미친 자예요. 변함없이님. 강도가 남의 집에 1시간만 강도질했으면 강도 아닙니까? 딱 그렇죠. 꼭 무슨 일이 나야 됩니까? 들어와서 강도짓을 했으면 강도인 거죠. 그리고 그걸 2시간 내란이냐고 이런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를 하는데 그걸 2시간 내란을 누가 2시간을 만들었습니까? 마치 지가 봐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구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어제 그 담화 녹화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 미친놈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좌파 유튜버들 싹 다 잡아들여. 어제 그랬대요. 어제.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지시. 이들 유튜버들, 좌파 유튜버들 싹 조사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북한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싹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는 거 해요. 언제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있잖아, 아직도. 어제 오후에? 미친놈이에요. 어제 오후에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내란이 진행 중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에? 그 12월 4일 당일날 정신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대통령 명령밖에 안 듣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시킨 거네.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은 거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자는 저에게 어제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도 어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네, 어제.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 좀 받아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 안 받냐고 저한테. 아니 저게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이고 아직도 내가 말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중앙일보 김정아 논설위원 말이 딱 맞아요. 예.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어제 담아도 다 거짓말인 게요. 2시간 만이라고요? 그 포고령 보셨습니까? 전공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본인이 포고령에다가 적어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지금 네티즌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찾아낸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선원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약간 찜찜한 게 제가 갑자기 이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TV조선이 저를 계속 불렀어요. 3일 동안 6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싸우는 듯이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방송 4개에 연달아 다 출연하지 말라고 연락이 오면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위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TV조선의 운영진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범위한 형태에서 지시를 내려서 저 인간들 입 좀 닥치게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김어준 TV 같은 경우도 막으려고 했던 측면들이 거기를 막으면 민심이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아둔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좌파 유튜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민심을 반영하면 그 유튜버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듣게 되는 거죠. 여기 정어리 TV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처럼. 근데 그걸 막는다고
시민들의 민심과 여론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저 아둔한 머리가 맨날 술 먹고 구구 유튜브 보고 부인 말만 쫄락쫄락 따르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거 썼죠. 정권 망친 윤 대통령의 3중 중독. 예.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중독이 세 가지가 걸려 있다.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같은 분은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고장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술 먹고 못 일어나니까 가짜 출근 차량 보내는 거 아닙니까? 미쳤다고 용산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 돈 들여가지고 경찰들은 무슨 생고생이며 가짜 이렇게 출근 차량에 대한 은어까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짜로 갈 때는 조금 덜 경계하고 진짜 출근할 때 군기 바짝 들어서 경찰들 신호 잡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술로 비롯된 일인데 지금 이런 자가 대통령직을 현재까지도 군 통수권자라는 게 정말 제가 믿기지가 않고요. 이게 정말 방법이 없구나. 탄핵에는 이런 생각 더불어서 하게 되는데 김건희도 최근에도 지금 보수 유튜버 포함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란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 김건희도 긴급 체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이 온전치 못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막 하루하루 1분 1초도 지금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건데 선관위 관련해서요. 어제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여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안이 취약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어제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선된 당신은 자기 부정 아니냐.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죠. 당선됐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10% 이상 더 이겼을 텐데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과대망상 아닙니까? 아니 선관위가 선택적으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이기게 하고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기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 ABC도 모르는 그런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어제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뭐 뚫렸다 뭐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요청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가 안 되니까 한번 풀어봐라. 그래야 뭔가 그 조사가 된다.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제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헌법기관에 내가 국방부 장관 시켜가지고 들어가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질렀어. 근데 그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일단 사법부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을 분명히 내렸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선거 과정에서 그 선거에 승리한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야기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어제 얘기하면서 모든 내용 자체가 내가 내란을 지시했고 지휘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선동하는 거야라고 하는 얘기들 갖다가 그냥 대놓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편하겠다 생각은 들어요. 심지어 이자가 그날 체포하라고 여러 사람들 이름 불러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를 내린 그 판사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주 경찰청장이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름 불러줬는데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김동연 판사라는 거예요. 위준교사죄 무죄 그 선고했던.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법권 침탈 행위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다 전부 다 이 헌법기관에 대한 이런 이 불법 반헌법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나는 내란은 아니었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그 담화는 내란 수괴가 플러스 내란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극우 이 보수층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갤럽에서도 지금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난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10%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정말.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걸 아내가
고쳐주고 어떻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는 즐긴 것 같아요. 그냥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 너는 술이나 마셔. 내가 국정을 다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요. 일어나서 움직여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할 때마다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구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또는 김건희는 적의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적의를 가지고 공적인 수단을 활용한 거다. 뭐 확인되는 게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다. 전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범죄자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국민이 보낸 거 아닙니까? 국회에다가? 그럼 국민 보고 범죄자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정보기들 말 안 들었다고 48시간 이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고. 아니 무슨 포고력에다 처단하겠다는 얘기를 씁니까? 자기가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판사 어떻게 이재명을 갖다가 무죄를 줄 수 있어? 저 말도 안 되는 인간 저거 잡아들여. 그다음에 어제 박선원 의원 오늘 얘기가 맞다면 어제 좌파 유튜브들 북한하고 관계인 점지 국정원에서 빨리 조사해가지고 다 잡아들여. 자신에게 대드는 모든 사람들은 비상대권을 통해서 다 쳐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자는 공도 사도 구분을 못하는 거고 서로 부부가 짝짝꿍 맞아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사용한 말도 안 되는 희대의 부부가 돼버린 거죠. 어제 저 미친 자의 담화가 오히려 국민의힘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이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어제 담화를 보고 참 욕하고 싶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저는 당내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침 중세 시대 때 어떤 전제군주 같은 본인이 상황인식이 전혀 안 되는 정말 제 입으로 차마 욕을 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욕은 못하지만 정말 욕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나쁜 담화였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되실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되지 않으면 안 되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진짜 나쁜 대통령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생각해요. 수치스럽죠. 저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나라의 창피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 담화문은 도대체 어떤 자가 써줬을까 하는 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윤석열이 혼자 썼을까 싶기도 하고 30분을 혼자 떠들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던데 어제 그 담화를 그야말로 아무 뭐 이렇게 뭐 당하고는 상의도 않고 발표를 했나 봐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권성동 의원 이렇게 있는데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것도 모르고 둘이 얘기한 게 잡혀가지고 좀 화제가 됐어요.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뭐 담화하는 걸 보면서 아씨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봐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자 핸드폰 이게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저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야당에서 하는 그냥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그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뭐 그 과정을 원인을 정명승이 원인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뭐 아마 안 듣고
저기 투표만 오는 의원들도 많을 거야. 방에 있다가. 이게 중계가 되나? 대충 아마 국회 방송이 중계되나? 안 되죠? 지금도 다 라이브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라이브 다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예. 이 엄중한 시기에 뭐 서로 치고받는 토론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예요. 당황한 모양이죠. 쌍욕했으면 미친 새끼 아니야? 뭐 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참 시끄러웠을 거예요. 저 말로만 찐윤이고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윤석열 찐윤도 아닌 거죠, 저런 건. 본인 윤핵관 아니라고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어제 또 친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또 친윤 대표 인격으로 지금 후보 출마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변석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자리, 도대체 그 의원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건데 던질까고 하고 지금 이 탄핵 국면에 맞서야 되는 게 맞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어제 그 담화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저놈 정말 미친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저는 그 담화 끝에 계엄을 선포합니다. 또 할까봐 걱정했다니까요. 그런 걱정하실 만도 했네요. 예. 그렇죠. 그 끝에 또 계엄을 2차 계엄 선포합니다. 할까봐 걱정한 그런 사람들이 저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들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냈어요. 510분이. 이것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 처벌이라는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정신과 의사들이 510명이 시국선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상대권,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저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이 소위 과거의 흔적 또는 현재와 미래에 벌어질 어떤 고통스러운 상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트라우마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켜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정도인데 저 전문의들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아무 내용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정신상태를 보아하니 저 정신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소위 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 얘기들을 좀 충실히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 자체를 뭐 오늘 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얘기가 무슨 뭐 지금이 개헌 적기라는 등 뭐 국회의장이 어떤 지금 국회 의사 진행 일정과 관련해서 뭐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계속 내일 소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뒤로 미루려고 하는 책동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내일은 진짜 매우 좀 불안하고 위태롭고 하지만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이칼님 어릴 적에 고무 옷으로 얼마나 처맞은 거야 도대체. 하여튼지 참 이런 정상이 아닌 자가. 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으니까. 갑자기 그냥 그날 당일날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심신미약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빨리 보내야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온갖 얘기들이 다 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명태균이 신통하다. 그러니까. 김종 원장님, 명태균이 그런 이야기 했죠. 한 달 안에. 나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탄핵이든 하야든 될 거다. 그러니까요. 11월 15일 날 구속이 됐어요. 예. 내일이 14일이거든요. 예. 야, 그 하루 남기고 만약에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러니까 명태균의 말에 뭐 좋아하고 말 게 아니라 이렇게 탄핵을 가결시켰던 건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힘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 지시의 작은 저항을 통해서 시간을 뒤로 계속 딜레이 시켰던 중하위직 계엄군 이런 힘들 때문에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이 진짜 미래를 본다면 하늘도 노했구나.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시민도 노했지만 하늘도 노했구나. 그래서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만 온전하게 이 땅에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한 달 전에 명태균은 자기의 구속을 앞두고 예언을 한 건데 그게 실현이 되네요. 이번에 계엄군이 선관위 들어갔잖아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선관위에서 계엄군이 침투한 서버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대요. 최소 2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이번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서버를 가지고 가려다가 뭐 못 가져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뭘 심어놓고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CCTV에는 사진 찍는 것만 잡혔는데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선관위 갈 때 뭘 같이 동행해서 갔냐면 대형 빈 트럭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 싣고 오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버든 뭐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했던 것이고 또 유혈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 차량도 함께 출동을 했잖아요. 아니 중앙선관위에 밤 10시 반 대기하고 있다가 5분 만에 3분 만에 거기 들어가면서 응급 차량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 지점에서 정말 황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게 선관위를 못 믿어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을 김용빈 사무총장인데 그 본인 친구를 갖다 임명을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나와서 이 사무총장도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누구도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좀 전에 속보 떴습니다마는 대법관 지금 추천권을 계속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방장관도 지금 한교 뭐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한교 고사는 했습니다마는 한교가 누굽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신원식 안보실장이랑 그 문자 주고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우크라와 협의해가지고 북계군 그 침공해가지고 그 피해 입게 해서 그래가지고 심리전에 이용하자. 이런 얘기 주고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들 고사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다시 신원식으로 복귀를 시키든지 김태호 차장을 국방장관 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뭔가를 임명하고 뭐 지명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백근영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꾸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데 지금은 탄핵이 아니라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야 될 때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데 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체포하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로 체포하려면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백근영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여전히 경호처가 설득이 안 되나 봐요. 예. 경호처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경호처를 설득하지 않게 되면 체포 과정에서 어쩌면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더 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면 국가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체포를 하고 싶어도 그 체포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경호처가 이제는 손을 들어라.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고 여론이 압도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경호처도 대통령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국내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경호처가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때나 체포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헌법 개정 적기다 의장 중심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수작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이미 물 건너갈 임기단축 개헌 다시 지금 끄집어내는 건데요. 그거는 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지난번에 11월 7일 날 대국민 어쨌든 사과 뭐였죠? 순진한 아내 그 얘기 했을 때 만약에 스스로 저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얘기를 했다면 일정 부분 그때는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건너와 있거든요. 논점 흐리기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쪽에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들이 많나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일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하는 아주 제가 볼 때 뭐 술책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그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들이 얼마나 망상가들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그 친윤 또는 중진 4인방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아마 권성동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나가는 거로 정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또 일부에서는 이 다음 대통령 후보까지 서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오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 과정, 그 다음에 탄핵 이후의 심리 과정,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됐을 때 이후 플랜까지 국민의 여론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를 소위 대통령의 생각 또는 친윤들의 중심으로 다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간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튼 윤석열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조사하면 더욱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김건희 죄를 덮기 위해서 벌인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의 죄악상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이채영 명주의 진실 드러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추악한 짓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술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런 일들도 드러날 텐데 어제 12월 12일 날 개봉했죠. 퍼스트 레이디. 오늘 아침에 숲속 공주님께서 오늘은 백운계 정치 1번지 반은 다시 보기로 봐야 되겠네요. 퍼스트 레이디 보러 왔어요.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예, 잘 보십시오. 이명수 서울해설이 이명수 기자가 뭐 이렇게 만나서 뭐 한 것이 퍼스트 레이디에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술집 여자죠. 그런데 대통령과 마누라가 돼가지고 나라를 저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보니까 천박하기도 저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이명수 기자를 처음 만난 자리래요. 처음 만난 자리고 다른 사람들도 젊은 애들도 있는데 내가 손금 봐줄게 뭐 이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잠깐만 볼까요? 없어? 하는 거예요. 너 얘기 좀 해봐요. 그건 인정을 해야지. 내가 연이라고 했잖아. 무슨 인정을 해. 근데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 날 뽑는.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 나부터 하려고. 어떻게 해요? 여자 이름도 나오는지 알아요? 무슨 연자가 들어가서 띠띠에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봐. 연자 들어가는 여자 없어요? 연자요? 있죠. 그 연자가 빨리 여자들 많은데 난 나쁜 거를 얘기 안 해. 난 남자는 여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내가 한국 남자예요. 근데 연자라는 이름이 좀 여자가 약간 집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딴 애들은 그냥 좀 많잖아. 근데 연자라는 여자애가 약간 무령이 있어. 맞아? 괜찮아. 아이, 나 솔직히 알바면 있으니까 없어. 나 잘 보지, 진짜. 여기 여자가 많은데, 이 오빠 여자가 많은데, 여자가 잘 따라. 인기 많아. 어? 그래도 잘 해줘. 왜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군인처럼 이렇게 나도 좀 그런 것 같지만 여자들도 되게 성장이 잘해줘서 또 이 오빠랑 한번 이렇게 여자가 표정 봐봐 이렇게 같이 만나잖아. 뭐지? 약간 얘들아 진짜 들어봐. 근데 이 오빠가 또 여자들 또 성장이 잘하는 게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해. 응, 좋아해. 힘도 좋고. 좋아해. 힘도 좋고. 자, 정말. 뭐라고 진짜. 말이죠. 말문이 막히네요, 진짜 저는. 왜 상영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대통령 부인이라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처절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진짜 권력 앞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죠? 아니, 김종욱 원장님하고 우리 지금 몇 년째 방송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저렇게 손을 붙들고 손금을 봐줄게 하면서 저런 저열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명색이 지금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고, 게다가 저는 지금 그 영상 책꽂이에요. 마크 로스코라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마크 로스코 전을 코바나 컨텐츠 사장할 때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데 그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종묘 갔던. 예. 마크 로스코 그 책을 제가 지금 영상에서 봤어요. 예. 그런데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인데 그 아들을 거기로 휴관인 날 불러가지고 종묘를 완전히 사적으로 다 이용한 거잖아요. 거기서 티타임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여자를.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렇고 윤석열도 지키려고 그렇고 이게 국민의 나라가 힘이. 자기가 주인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인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없고, 진짜 국민을 개 돼지로 뭐가 봤다라고 잘못인지도 밖에는 모르는 걸걸요. 이거는 정말 집단 광기인데요. 광기도 전념이 됩니까? 국민의 힘도 지금 집단 광기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겠다고 그 난리를 찌고 어제 그 아수라장을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제정신은 아니죠. 검찰이 명태균 수사 지금 하고 있는데 황금폰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이것 드러나면 아마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내일 내란죄이기 때문에요. 뭐 예. 그 명태균 죄야 당연히 뭐 하나하나 밝혀질 아니 거고. 이 자식 저 탄핵 그 인용되는 것은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만천하에 밝혀져야죠. 얼마나 추악하고 못되고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과정에서 다 밝혀야죠. 그렇죠. 권력을 얼마나 남용했는지, 사적으로 활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것저것 공천에 개입하고 이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사형 한 10개 때려야죠. 대한민국이 근데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어가지고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황금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온갖 범죄 혐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대로 또 형사 처벌 필요하고요. 이번에 어제 이제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1차 때는 사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다 그 포함이 됐었는데 어제 그 발의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오로지 불법 계엄에 대해서만 단일한 건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헌재의 판단을 빨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황금폰이 드디어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 그 부인하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의심받았고 왜 그렇게 말 많던 사람들 다 입 다물고 있느냐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 상황 안에 다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이유를 딱 알겠네요. 걸리는 거겠죠. 왜 중요하냐면 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남지사,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홍준표 대구시장, 강원지사, 제가 볼 때 완전히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추악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가 다 밝혀지게 되면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청소될 수 있는 맞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황금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화하는 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황금폰에 분명히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이 녹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것은 본인이 누구한테 들려줬던 것, 블랙박스로 녹음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내가 해주라고 했는데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것을 왜 아직까지 안 내놓았느냐. 마지막까지 카드로 명태균이 써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쓸 수도 없는, 뭐 어떻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된 건데 아마 마지막에 쓰려고 했던 것들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드러나면은 지금 얼마나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심하게 했는지,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국정농단은 윤석열 내란에 비하면 완전히 양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방금 전에 김건희 그 천박하고 참 추잡한 모습 봤는데, 여름결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포주 주전 마담보다 더 추잡하고 추악하고 내 눈 내 귀 씻고 싶습니다.
박복진님, 요즘 나가요 아가씨들도 이러지는 않아요. 이서형, 내일 탄핵 모임 때 편집해서 계속 틀어서 국민들 알게 해야 합니다. 김서구님, 삐땡삐땡 소리 듣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도 다 들을 텐데. 아델님, 직업 근성 나오네요. 천박도 저런 천박이 없네요. 참, 이런 참 부끄러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근데 임은정 검사가요, 검찰은 이미 윤석열 손절했다, 이미 사냥감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럴까요? 검찰을 워낙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저희가 탄핵을 통과시켜놨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이 이 정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무슨 짓을 꾸밀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순간에도 지난번에 김용현이 제 발로 새벽 1시 반에 검찰로 걸어 들어갔잖아요. 경찰보단 검찰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사냥개가 뒤돌아서 주인 물잖아요. 지금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할지. 왜냐하면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도 일단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네는 빠져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요. 여전히 저는 믿을 수는 없는데 특검에서 이제 이거를 다 가져가서 일원화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고요.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검찰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방첩사랑 국수본이 통화했다는 내용을 갖다 검찰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수본의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 흘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국수본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 국수본 수사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수사에 다시 전면에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입니다만 검찰을 신뢰하면 안 된다. 왜? 검찰이 예를 들면 사냥을 물지 않건 사냥개를 물 수 있는 이빨을 다 없애야 되는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임은정 검사의 이 얘기가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속성, 소위 목줄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자기 주인들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행태를 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 소위 사냥개인 검찰을 신뢰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그러니까 사냥개인 검찰의 일을 뽑아버리는, 그러니까 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말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지요. 오늘 이제 하루 남았는데 2부에서는 이헌환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연구가입니다. 현재 연구원장 지내신 이헌환 교수 모시고 이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이런 점을 좀 다뤄보겠고요. 1부 마지막으로 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망명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참 험난한 시기 보내고 있는데요. 변희재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지금 가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제 2달 반 정도 있었죠. 제가 9월 28일에 결혼을 하고, 예. 바로 제가 신혼여행차 왔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이제 12월 중순이니까, 예, 2달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망명한다,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 하고 봤는데 결국은 망명을 신청을 하셨네요. 제가 이제 저는 당장 이 윤석열 한동훈과 여러 가지 이 재판들이 걸려 있는데, 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망명을 기획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제가 재판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시정해달라. 대표적으로 뭐 증거 증인 이런 문제들은 마구잡이로 막 다 기각시켜버리니까 윤석열 한동훈에게 유리하도록.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오늘 정식으로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요, 이 정치적 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이른바 이 투쟁자들이 망명을 들어오는데, 신청을 하면은 바로 미국 정부에서 국선 면허를 붙여줘가지고, 아마도 이제 한 번의 재판 절차에 걸쳐서, 이 사람이 진짜 이 탄압받고 이 싸운 사람 맞냐,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망명 신청을 이제 받아주죠. 받아주면 이제 사실상, 영주권을 획득할 정도의 이제 권리를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국적은 한국 국적인 거지요? 영주권까지니까 뭐 제가 추가로 뭐 시민권 획득을 하지 않는 한은 한국 국적을 갖고 미국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 탄핵되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면 돌아오실 생각입니까? 제가 이거 망명선언문을 제가 고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 신청 준비할 때 갑자기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이 내용들을 제가 전면 좀 수정을 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요, 제가 망명선언한다 했을 때, 그저 한국이 민주화를 다 달성한 나라인데, 설마 그 언론 활동이 제약될 수 있겠냐,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이 내용 자체를 잘. 근데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하면서, 한국이 심각하게 망가졌구나, 시스템이. 그래서 뭐 미국뿐 아니라 뭐 일본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제 망명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는 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근데 그런 이제 윤석열이 좀 탄핵당하는 과정인데, 저는 윤석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제 싸움 상대는 정치검찰 전체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이들의 조작날조 범죄를 파헤쳐왔기 때문에 한동훈과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저 중앙지검에 있는 강백신, 뭐 김종우, 뭐 어미준, 지금 이 윤석열만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거죠. 한동훈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에 지금 이 내란죄 수사를 아예 불법적으로 꾸리고 있죠. 이건 중앙지검 검찰은 내란죄 수사할 수가 없는데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내란죄 수사한다고 꾸리고 있는데 그 수사팀에 한동훈 윤석열과의 그 조작 공범들이 막 다 들어와 있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설사 탄핵당한다 하더라도 한동훈과 정치검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최소한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아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정치검찰 전체를 못 드러내면요, 윤석열 날아간다고 해도 뭐 변하는 게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어제 망명선언문에도 그렇게 적어놨죠. 윤석열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실제로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한덕수하고 그런 음모를 꾸미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고 시간 끌면서 뭐 한동훈이 좀 이 당권 잡고 뭐 여러 가지 개헌 등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절대 지금 뭐 정리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윤석열 계엄령 발동한 소식을 언제 들으셨나요? 그 당시는 제가 그 새벽 4시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미국 시간으로는 4시인가 5시로 기억을 하는데, 제 서울에 있는 이제 오창익 선배라고 저 인권운동가가 바로 보내줬어요,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거기서 비상계엄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선배가 비상계엄 영화를 보고 있다는 뜻이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찾아보니까 계엄이 진행돼가지고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록도 남아 있는데 제가 뭐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들을. 그래서 저는 올 거는 왔다고 생각해서 제가 바로 유튜브를 켜고 그 옛날 같이 절대 대한민국 젊은 군인들이 뭐 총칼을 뭐 국민에 휘두르지 않을 테니까 뭐 당당하게 진압하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었죠. 혹시 어제 윤석열 담화는 들어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재판을 거의 이제 이 수사와 재판을 8년간 윤석열 한동훈과 싸우다 보니까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 하나가 죽으면 무조건 같이 죽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은 범죄들을 같이 저질렀기 때문에. 한동훈은 지금 조중동과 이쪽 라인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은 저 장외 보수하고 보수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잡아서 그쪽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대로 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담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그 장외 저 보수 유튜버들, 장외 보수 세력들을 확 휘어잡아서 그걸로 아마 탄핵 심판을 굉장히 시간을 끌려고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응원단을 획득하려는 그 하나의 정치 공작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칼럼 쓰신 것도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권 연장 수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 제 눈에는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그 둘하고 늘 같이 싸우다 보니까 그냥 뭐 솔직히 제 눈에는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동훈이 윤석열을 계엄을 저지시키고 탄핵까지 간다 그랬을 때인데도 한덕수라는 윤석열의 남자이자 윤석열을 다음에 이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는 2인자 아닙니까, 정권에. 어떻게 한덕수가 한동훈과 같이 이 불법적인 권력 이양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를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윤석열의 허락 없이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대정부 국회 질의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한덕수 총리도 윤석열이 시켰다 자기한테 가서 한동훈 도와주고 당정협의하라. 이미 그것만 봐도요. 지금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자기의 최측근인 한덕수를 불러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저는 둘이 이제 역할 분담해가지고 또 하나의 이 정치검찰 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예전에 그 6.29 선언을 노태우 씨가 한 걸로 이 둔갑되지 않았습니까? 다 밝혀졌지만은 전두환이 기획한 거를 노태우가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이 보통 사람으로 세탁해가지고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 한동훈은 약간의 이제 이 세탁을 해가지고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진보 유튜브에서 한동훈 뭐 잘한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지만은 그 둘의 공통의 목적은 윤석열 탄핵의 시간을 끌고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막고 결국 정치검찰 체제 연장하겠다. 뭐 알겠습니다. 미국에 계셔서 참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날카로운 현실 진단을 바로바로 못 듣는 게 좀 아쉽지만 또 이번에 계엄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 나온 거 보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1순위로 올라가 있었겠죠? 저는 체포 명단에 안 들어가도요. 뭐 저는 다른 방법 어차피 저는 구속되기 일부 직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안 그래요.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정리했을 겁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또 한국 상황에 따라서 또 한번 또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미국의 망명을 신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는 헌재 연구원장을 지내신 이원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관님께서요. 정어리님들께 오늘 저녁 촛불행동은 탄핵 촛불문화제 집회로 열립니다. 장소는 KDB 산업은행 본점 앞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직진 300m 시간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내란 우두머리 경성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오늘 또 모이자 국회로 그리고 가수 이승환님 출연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이승환 출연하고 그러면은 또 더 축제 분위기가 나겠네요. 아델님께서도요 슈퍼챗 보내시면서 공지사항 보내주셨네요. 국회 앞 현대카드와 KB국민은행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있을 집회를 위해 화장실 개방을 하기로 했답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참가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예, 내일 집회에서는 저희 정어리 TV에서도 PD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핫팩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우 아빠 헬리 님이 지우를 데리고 그제 왔는데 토요일 날 자기도 와서 핫팩 나눠주는 대열에 함께 하겠다고 하던데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여의도 집회 오시는 분들 저희 정어리 TV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